교양만두 멤버 5명 중에서 고이다 못해 썩어버린 덕후가 있습니다. 만두와 원희. 아이돌부터 시작해서 애니, 만화, 소설, 게임 등등 안 건드려본 분야가 없고 지금도 현재 진행형인데요. 이것들아 그 열정으로 공부를 했으면 하버드도 갔겠다. 놀거리, 볼거리가 지금만큼 많지 않았던 과거에도 사람들은 늘 무언가에 빠져서 살고 있었습니다. 수백 년 전 조선에도 수많은 덕후들, 그 중에서도 굉장한 물포켓몬 박사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오늘의 교양만두는 조선의 덕후들과 영화 자산어보입니다. 18세기 조선 후기, 잘 나가던 선비라면 꼭 하나쯤 갖고 있어야 할 학용품이 있었습니다. 바로 먹을 가는 벼루, 그 중에서도 메이드 바이 정철조. 당시 보통 벼루는 이렇게 밋밋하고 상투적인 모양이었는데 정철조는 벼루 디자인계의 혁명을 불러일으킵니다. 돌의 원형을 살리면서 국화나 귀뚜라미 등의 문양까지 넣은 디자인이었죠. 그는 늘 작은 칼을 하나 갖고 다니면서 쓸만한 돌만 있으면 즉석에서 벼루를 연성해버려서 주변에 무료로 뿌렸는데요. 존잘님의 무료 배포 굿즈? 이건 못 참지. 정철조는 오죽하면 자신의 호를 석치라고 지었습니다. 돌에 환장한 어리석은 놈이라는 뜻이었죠. 사실 일반적으로 보수적이거나 전통적인 사회는 오타쿠나 마니아가 탄생하기 어려운 환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사고 방식도 유연하지 못하고 신분에 따라 직업까지 정해져 있었기 때문인데요. 18세기 영정조 시대를 지나면서 사회 분위기가 조금씩 바뀝니다. 서구에 과학 문명과 실용적인 학문이 들어왔고 경제적으로도 훨씬 발달했죠. 사람들에게는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 돈을 쓰거나 몰두할 수 있는 취향이라는 게 생겨납니다. 당시의 조선은 바야흐로 대오덕 시대가 시작되던 시절이었죠. 요즘엔 어떤 분야의 마니아들을 부를 때 덕이나 빠라는 전미사를 붙여 부르곤 하는데요. 조선시대에는 석치처럼 어리석을 치나 미칠 광, 버릇, 벽 같은 한자를 붙였습니다. 평생 책을 2만 권 넘게 읽은 책덕후, 이덕무의 별명은 간서치였죠. 꽃에 미치고 여행에 미치고 담배에 미치고 그림에 미치는 등 수많은 돌플러스 아이들이 그 시절에도 있었겠죠. 그런데 지금까지 나온 덕질 분야는 나름 메이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돈 좀 있는 양반 집안이라면 어렸을 적부터 누려왔던 보편성 있는 취미들이었죠. 그러나 세상에 빛이 있으면 어둠이 있고 메이저가 있으면 마이너가 있는 법. 마이너 중에서도 싼 마이너 덕질을 했던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물고기 덕후였다는 이 남자. 전국급 유명인이었던 다산 정약용의 둘째 형이었던 소남 정약전입니다. 영화 자산어보에서 설경구 배우님이 정약전 역을 맡았는데요. 캐릭터 빙의가 심하게 잘 됐는지 영화 보고 온 만두는 끝까지 설경구 배우님인지 몰랐다고 합니다. 진짜로요. 사실 정약전이 처음부터 물고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던 건 아니고요. 물고기 덕질은 정약전이 흑산도에 유배당한 계기로 시작됩니다. 1800년 6월 정조가 갑작스럽게 죽은 후 정치적으로 세력이 커진 노론이 천주교를 핑계로 삼아 남인을 제거하기 시작합니다. 그 과정에서 당시 천주교의 중심이었던 정씨 형제가 주요 타겟이 되죠. 독실한 신자였던 셋째 정약종은 끝까지 버티다가 참수를 당하고 둘째 정약전과 막둥이 정약용은 각각 흑산도와 강진으로 유배를 당하죠. 그나마 육지로 유배를 갔던 정약용에 비해 형인 정약전의 흑산도 유배 생활은 개열악했습니다. 먹거리는 물론 즐길 거리가 거의 없는 이 섬에서 16년 동안이나 갇혀 있었죠. 근데 영화를 보다 보면 흑산도의 영상미가 진짜 오져서 나도 좀 갇혀있고 하여간 외딴 유배지에서 학자 정약전의 덕후 기질이 빛을 발하는데요. 섬에서 가장 쉽게 발견할 수 있는 물포켓몬들 아니 해양생물에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유학 공부가 대세였던 당시에 하찮은 물고기에 대해서 연구한다? 이건 거의 조롱거리나 마찬가지였지만 인생 마이웨이 진성 덕후는 그딴 건 1도 신경 쓰지 않았고요. 심지어 하도 파는 사람이 없는 마이너 분야다 보니까 덕질을 자급자족하기로 결심합니다. 직접 물고기에 대한 책, 어류학서, 자산어보를 만들기로 한 거죠. 하지만 명문 양반가에서 태어나 자란 정약전. 생선은 구이로 먹을 줄이나 알았지 생물학적으로 물고기에 대해서 아는 건 전혀 없었는데요. 재밌게도 실제 정약전이 쓴 자산어보의 서문에는 어떤 미지의 평민이 등장합니다. 서문에만 짧게 나오고 그 밖에 다른 정보는 전혀 남아있지 않은 이 인물의 상상력을 더해서 만들어진 게 바로 영화 자산어보인데요. 성리학 글 공부를 하고 싶었던 창대와 물고기 공부를 하고 싶었던 정약전, 두 사람의 케미에 집중해서 이야기를 풀어내고 있죠. 참고로 이 꼬질한 청년 어부 변요한 배우님은 영화 후반부에 진짜 말쑥한 선비로 대변신합니다.
실제로도 정약전과 장창대는 함께 먹고 자고 연구해서 자산어보를 완성시켰다고 하는데요. 이건 뭐 흔한 교수님이랑 대학원생 관계인 것 같은데 그래도 논문에 평민 제자 이름을 올려준 교수님의 가딘성. 자산어보에는 226종의 해양생물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어서 가치가 아주 뛰어나지만 글만 있고 그림 자료가 없어서 조금 아쉬운데요. 원래 정약전은 그림을 넣으려고 했는데 정약용이 형을 말렸다고 합니다. 형이 개똥손이었기 때문에는 아니고요. 선구적인 실학자 정약용조차 생물학 같은 실용학문보다는 성리학적 메시지를 좀 더 우선시했기 때문이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오히려 형인 정약전이 실용이라는 가치를 그 자체로 받아들였다고 볼 수도 있는 것이죠. 정약전은 유배 중에 홍어장수 문순득이라는 사람도 만나는데요. 이 문순득이라는 사람은 다른 섬으로 홍어를 한 마리 사러 나갔다가 바다에서 길을 잃어버려서 3년 동안 무려 오키나와, 필리핀, 마카오, 중국까지 갔다가 컴백한 기적의 사나이였죠. 이 문순득의 스토리가 존나 흥미로웠는지 정약전은 직접 표류기를 써버리는데 바로 표해시말이라는 책입니다. 이쯤 되면 정약전은 그냥 책 쓰기 덕후인 것 같기도 하고요. 시대를 막론하고 존재했던 수많은 마니아들, 세상을 바꾸는 건 덕후라던데 여러분은 어떤 덕질을 하고 계신가요? 혹시 교양만두 영화는 정말 재밌으니까요. 마스크 꼭 쓰시고 많이들 보러 가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양만두였습니다.